우리와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 투자로 큰 돈 벌기 위해 읽어야 할 7권의 충격적인 책이 있다. 이 책을 보고 난다면 당신은 다소 충격을 먹고 당신이 알고 있었던 기존 통념들이 모두 다 해체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180도 바뀌게 될 것이다. 이 책들을 진지하게만 독파한다면 말이다. 이 책들은 돈을 벌기 위해 만든 성공파리 책, 단순 자기계발서가 아니다. 과연 이 책들은 뭘까? 첫째는 부자 아빠, 가난한 아빠 책이다. 과거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이 책은 1권뿐만 아니라 시리즈를 다 합하면 총 10권 정도 된다. 투자로 직장인이 큰 돈 벌기 위해 가장 먼저 읽어야 할 필독서다. 책에서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, 첫째는 EBSI 4분면이다. 즉 당신이 단순 직장인 그리고 자영업 전문직에서 어떻게 투자자, 사업가 4분면으로 이동해야 하는지 알려준다. 그리고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은 부채라는 다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준다. 이 두 가지 핵심 내용을 깨닫고 이것을 기본으로 당신 삶에 적용한다면 당신은 확실히 부자가 될 수 있는 기초를 쌓을 수 있게 된다. 책의 내용이 조금 더 궁금하다면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책을 읽어보길 바란다. 둘째로 은행이 멈추는 날이다. 이 책의 지은이는 제임스 리카즈로서 미국 FED 주요 정보기관, 헤지펀드, 금융회사 등 미국 금융권의 핵심에서 근무했던 내부자가 현재 세계의 금융 시스템을 신랄하게 폭로하며 통찰력 있게 쓴 글이다. 당신이 이 책을 읽는다면 세계 정치 금융 핵심 엘리트들이 현금을 없앰으로써 대중을 어떻게 통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, 그리고 자연재해나 금융위기 등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일어나길 기다렸다가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충격이 빚어낸 공포를 이용하고 대중들을 깨 돼지 취급하는지에 대해 당신은 다소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될 것이다. 그리고 정확히 그 계획에 맞서서 당신이 현재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, 대중들을 부자 못되게 하는 이 통제된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실마리를 얻게 된다. 세 번째는 자본의 미스터리다. 이 책은 비공식 경제와 재산권 그리고 소유권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로 널리 알려진 페루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에르난도 데소토가 쓴 양서로서 당신이 이 책을 읽고 나면 재산권 그리고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는 제3세계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들, 그들에게 이 재산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합법적 자산과 대안은 무엇인지, 이 무궁무진한 미래를 예견해볼 때 당신은 현 시대에 어떤 것에 투자해야 하는지 다소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준다. 넷째로 밀턴 프리드먼의 화폐경제학이다. 당신이 이 책을 읽게 된다면 예금 통장에 돈을 예치하면 예치할수록 당신은 얼마나 가난하게 되는지,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이용해 얼마나 대중을 이용해 왔는지, 그리고 은행이 어떻게 당신의 돈으로 대출을 통해 장난을 쳐왔는지 알게 된다. 당신은 이 화폐와 통화의 고찰을 통해 당신이 평범한 투자자로서 어떻게 이기는 투자를 하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가장 기본을 제시하는 책이다. 다섯째로 레이어드 머니, 돈이 진화한다. 이 책을 읽게 된다면 현재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달러, 원화 등 화폐의 실체에 대해 다소 충격적으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. 이것은 당신이 알던 세계관과는 180도 다른 사실일 수 있으나 이 핵심적 사실을 알아야만 당신은 가난해지지 않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 알게 된다. 달러의 가치, 즉 명목 화폐의 가치는 얼마나 종이 쪼가리자 쓰레기며 현재의 화폐는 장부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. 즉 우리 눈에 보이는 종이돈, 시중에 통용되는 화폐는 극히 일부분인 3%밖에 안 되고 대부분의 화폐는 은행가들의 펜 끝에서 재무상태표에 그냥 창조된다는 소리다. 즉 은행에서 A씨에게 1천만 원을 대출해줬다면 은행 입장에서 1천만 원은 자산이며 동시에 1천만 원을 A씨에게 대출해줘야 하니 부채이기도 하다. 즉 1천만 원을 다른 은행과 중앙은행에서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았으며 그냥 펜 끝으로 숫자 1천만 원을 왼쪽 차변과 우측 대변에 기입했을 뿐이다. 은행에서는 이런 과정을 수십, 수백, 수천 명 등에게 반복할 수 있으며 그저 펜 끝으로 숫자를 양쪽에 쓰면 끝이다. 무엇보다도 현재 당신의 가진 돈은 몇 번째 계층 화폐인지 낱낱이 알려준다. 즉 근본이제 폐지 이후 금이라는 첫 번째 계층 화폐, 즉 실물 자산이 없어지고 미국의 국채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은행과 정부의 엄청난 만행을 보게 된다. 즉 현재의 재무상태표에서는 부채로 부채를 정산하는 기이한 구조가 탄생하게 되었다. 즉 실물금 없이 부채로 부채를 정산하는
미국 달러 종이 쪼가리의 실체 말이다. 다소 중요한 책이라 읽기 전에 책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주자면 1. 화폐는 장부다. 둘째, 장부에서 첫 번째 계층 화폐 임금을 없앴다. 셋째, 금 대신 국채가 금의 자리를 대신했다. 넷째, 달러는 쓰레기이자 종이 쪼가리가 되었다. 다섯째, 그 결과 실물 자산, 즉 보유량이 한계없이 마음껏 국채를 찍어낼 수 있게 됐다. 여섯째, 이런 국채를 재무상태표에 마음껏 창조해왔다. 일곱 번째, 계속해서 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워진다. 여덟째, 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워도 실물 자산을 담보로 하지 않기에 연준에서는 돈을 계속 찍어내어 국채를 매입해야 한다. 그리고 미국 재무부 TGA, 즉 재무부 일반계좌에서는 국채를 발행해 돈을 충당해야만 한다. 아홉째, 미 재무부 TGA의 돈을 계속 충당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부채 한도 협상 상향이 필요하다. 열 번째,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돈은 실체가 없고 장부상에 존재하며 그 장부상 돈은 부채다. 11번째, 악순환이 반복된다. 그러나 세계 최상위 정치금융 엘리트들은 이를 함구하고 대중들의 눈과 귀를 막는다.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신이 정치와 금융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들에 맞서서 가난해지지 않고 어떻게 현명한 1% 투자자가 되어 어떻게 이기는 투자자가 되어 돈을 쉽게 벌 수 있는지 깊게 깨우치게 된다. 여섯째,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? 과거 촛불이 전구로 대체되었고 말과 마차는 승용차로 대체되었으며 종이는 컴퓨터로 대체되었고 달러는 비트코인으로 대체되는 과정에 있다. 이 책을 읽게 되면 위에서 배웠던 종이 쪼가리이자 당신을 속여왔던 인플레이션 화폐인 달러가 어떻게 당신을 속여왔으며 왜 비트코인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지 알게 된다. 즉,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게 깨우치게 되는 책이다. 일곱 번째, 비트코인 그 시작과 미래. 이 책은 대중들이 아직도 대부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다. 이 책을 통해 당신은 비트코인이 현재 세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아직 어떠한 단계에 와 있는지 말콤 글래드웰이 제시한 티핑 포인트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. 단순 자기계발서 성공팔. 이 책은 물론 참고할 점이 있다. 아토믹 헤빗 원싱 시스템 그리고 타이탄의 도구들 등 이 책들은 당신에게 어떠한 습관을 가져야 하며 어떠한 끈기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지 큰 맥 정도를 짚어준다. 그러나 각자의 성공 방식은 모두 다르다. 그것을 큰 틀로서 받아들이되 당신이 직장을 다니며 투자자로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화폐, 금융과 정치, 그리고 역사를 깊게 공부하여 통찰력과 지식을 얻어야 한다. 이 통찰력과 지식은 기존의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던 핵심 정치, 금융 내부자들만 알던 지식이다. 당신은 이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. 그래야만 투자자로 크게 성공할 수 있다. 이 책들을 읽게 된다면 여태 당신이 그저 가격에 집중해서 사고 팔고 어떤 주식이 좋은지 종목 추천을 받고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팔아야지 하는 것과 같은 생각들을 단숨에 180도 바뀌게 할 것이다. 그리고 이 책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 책들이 던져주는 인사이트에 뇌를 한번 깨부신 상태로 당신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된다고 확신한다. 나는 당신이 진정으로 이 책들을 읽고 1% 투자자가 되어 크게 성공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